안녕하십니까. 옥전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요즘에는 봄이라고 해야 될지 초여름 날씨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밤이 되면은 또 아직도 쌀쌀한 기온이 있고 해서 아마 거의 15도 이상의 온도차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우리 노약자분들 또는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때일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금강변 천수변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한 달간 아마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모든 것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들 내셔서 한번 동이면에 유채꽃밭을 한번 거닐어 보시는 그런 또 행복한 주말을 또 맞이하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자, 골든뮤직 이 시간 90년대 우리가 들었던 추억의 노래와 가수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가수 김현정 씨입니다. 이분은 1997년 시원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샤우팅 창법으로 한국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레전드 디바입니다. 전성기 시절 롱다리 미녀 가수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샤넬 패션쇼 메인 모델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가수 최초로 미국 시애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바도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이제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록을 기반으로 하는 록 댄스곡으로 대중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여성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 프로에서 단골 1위로 차지했던 그런 가수이기도 했죠. 우리가 김현정 씨 얼굴을 이렇게 가끔 TV로 보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부하게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면 조정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엄청 마른 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입니다. 실례로 2008년에 방송에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본인의 몸무게를 직접 공개했는데 그 당시 49kg에 나와가지고 키가 한 173 정도 되는데 거기 관객들이 모두 놀랐던 그런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TV로. 그 정도로 늘씬한 몸매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한 이분의 가창력에 대한 평가가 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MBC 음악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 캠프에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이 제작진에 의해서 여기서는 립싱크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받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게끔 운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 캠프에는. 근데 다른 가수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정 씨가 매주 단골로 이 프로그램에 방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많은 팬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진정한 라이브 가수다라는 그런 말을 막 실시간에 검색어로 많이 올렸다나 그런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가창력에 관한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나와서 많은 남성들도 깜짝 놀랐고 기존의 다른 여가수들과 다른 가창력과 또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서구적인 모습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우리 가수 김현정 씨. 오늘 그의 노래 그녀와의 이별과 멍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이 경쾌한 노래를 들으니까 좀 기운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충분한 샤우팅과 아주 풍부한 음량으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준 김현정 씨 잘 노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릴 분은 그 현진영 씨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운의 가수인데,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1992년 이제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는 이제 노래를 히트시키며 어찌 보면 대한민국 1세대 이제 힙합 아티스트로 이제라는 그 별명 얻은 분이죠. 사실 이분은 뭐 이태원이나 이제 이런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이제 활동하는 저 비보이 1세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뭐 K-팝으로 일컬어지는 아이돌 위주의 댄스 음악을 개척한 선구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요 시기에 보면 뭐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준호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양현석이니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최초의 어찌 보면 K-팝을 이끈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나오거나 이제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분들이지만 뭐 구준엽이라든가 박진영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현진영 씨였다고 합니다. 원래 그 현진영 씨는 어릴 적 한남동 그 유엔 빌리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가정적으로는 좀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그쪽이 좀 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부유층의 그 동네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흑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댄스 비트를 하고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놀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미국 본토의 그 완성된 비보이를 이제 뭐 구사할 수 있었 정도의 실력이었다라고 하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엄청난 그 끼와 재능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후 이제 그 우리가 그 잘 아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혹독한 후련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그 현진영 씨는 댄스를 하면서도 노래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발성법이라든가 심호흡 이제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물구나무를 서서도 이렇게 노래를 하는 비보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립싱크도 물론 있겠지만은 혹독한 훈련의 연습 결과라는 것이 그 음악 관계자분들의 그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연예계 그 마약이라든가 이제 또 이제 이런 곳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그는 어린 마음에 그 흑인 음악을 이제 마약이나 이제 필로폰 이런 거를 먹고 하면 흑인들과 그 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린 마음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흑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그들과 그 이 음악에 대한 것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그 세계에 빠져보고 싶지 않았나 하는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와 우리의 사회가 좀 마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약물에 대한 것이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이제 미국 흑인들은 좀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 갖고 또 우리 그 현진영 씨도 방송 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 뭐 사실상 1995년 연예계 이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후는 이제 마약 후유증이나 어떤 공황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이제 선언하고 이제 재활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얼마 전 나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참 내가 그 어떤 흑인 음악에 관한 그런 것을 잘못된 편견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반성하는 모습을 TV 화면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뭐 방송 활동 중이고 또한 안무가로서의 재능도 여러 후배 가수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우리 현진영. 참 그분의 초창기 시절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흐린 기억 속의 기다왜 너는 왜 이 두 곡을 애청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비 조명으로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싫어. 스르르 현진영 came back boys.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거울로 비춰오는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나만의 너는 잊혀져가고 연인들의 열기 속에 눈물는 촛불마저 나를 처량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한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 채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 지나고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한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난 모든 것이 그대 맘에 들어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 거라 생각하며 인사 없이 돌아서더니 왜 다시 너는 내게 돌아오는지 왜 너는 초라하게 눈물 짓는지 나는 이제 겨우 발견 햇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현진영고 진영고 널 바라보라고 현진영고 진영고 이제 늦었어 현진영고 진영고 다가오지마 현진영고 진영고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아 놔두고 떠난 그대가 나 다시 찾아왔나 무슨 이유로 우리 헤어졌던 시간들이 아쉽다고 울면은 그 시간이 다시 내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넌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내 모습 하나하나 사랑하면서 너만을 위할 거라 착각하며 다가오나 현진영고 진영고 널 바라보라고 현진영고 진영고 이제 늦었어 현진영고 진영고 다가오지마 현진영고 진영고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아 잘 들었습니다. 참 이때 보면은 이 노래도 벌써 그렇다면은 28년 전 노래인데 야,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참 감회가 참 새롭네요. 우리 또 현진영 씨가 요즘에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또 나름대로 재활에 성공을 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요즘에 그 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분은 그 혼성 듀엣 그룹이죠. 쿨입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이제 3인조 이제 혼성 그룹으로 아마 그 대한민국 혼성 그룹 중에서는 아마 최대 앨범을 판매한 그런 그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보면 이제 뭐 김성수, 이재한, 이재훈, 유리 이제 이들은 이제 참 3인조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1994년부터 2003년까지는 차트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뭐 음반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것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약 한 6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혼성 그룹 중에는 뭐 압도적인 1위였던 팀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제 노래를 보면 발랄하고 그 익숙한 멜로디를 들고 나와서 이제 가볍게 이제 이렇게 노래하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쉬운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은근히 완성도가 이 노래가 높습니다. 이 쿨의 노래가 이 메인 보컬인 그 이재훈 씨의 그 어떤 가창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듣기도 쉽고 엄청 편한 곡일 것 같지만은 막상 노래방 가서 쿨 노래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쿨 노래를 우습게 봤다가 이게 생각하기 음역대가 이게 굉장히 높은 음역대의 노래구나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기에는 쉽고 따라 부기는 쉬운 듯한데 막상 본인들이 가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노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들은 사실 이 어떠한 혼성 그룹이라는 그 특징적인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가사 전체가 보면은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듯한 이제 그러니까 남녀간에 이렇게 뭐 연인간에 뭐 어떤 로맨스나 이런 사랑 이런 것이 아닌 그냥 가벼운 말투로 뭐 대화하듯이 툭툭 던지는 듯한 이런 창법의 노래를 이제 구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그 연인들이나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어필을 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가사 전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나이들이 뭐 김병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0대에 넘어섰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이분들 모습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 아직도 깜찍하다, 애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의 노래 자체가 보면은 뭐 우울하다거나 또는 어떠한 너무 감성적인 그런 로맨스 표현 이런 것이 없다고 보고 발랄하고 항상 명랑하게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뭐 20대 젊은이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들도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서 이제 아련한 그들의 그 추억의 노래가 자꾸 이제 떠오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쿨 처음에 나와서 깜찍하게 했던 그 노래 중에 해변의 여인과 애상, 이 두 노래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summertime dance call. You will be happy, excited, and cool when you hear this summer story. 와우! 여름이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방 안에 말처 박혀있어. 안 되겠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버려. 내 품에서 흘린 눈물, 너만큼 나 힘이 들었어. 잃어버린 너의 미소 찾을 수 없을까. 안녕하고 돌아서는 그건 아니잖아. 사랑을 위한 여행을 하자. 바닷가로 빨리 떠나자.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이게 아니야. 우리 사랑했잖아. 이젠 다시 눈물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봐.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닷가를 걷고 난 스스로 바닷가로 혼자 걸어갈게. 나처럼 혼자 가는 여자 보게 됐고 난 그 길을 하염없이 쫓아가게 됐어. 어디 갔어 이밤 중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여기까지 여행 와서 나만 혼자 내버려두니. 해변에서 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가사를 계속 음미해 봤는데, 참, 진짜. 아마 뭐라고 할까요? 막 청소년에서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그런 가사 내용이 참 특이롭고 이치롭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고. 예, 또 다음에는 우리가 그 가수 박진영 씨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가수 겸 프로듀서 겸 기업인이라고 이제 소개를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JYP 엔터테인먼트 이제 설립자 겸 대표 프로듀서로서 또한 또 발군의 춤 실력으로는 이분이 대단한 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딴따라라라는 그런 수식어가 아마 따라다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연예인들을 딴따라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속적인 용어였는데, 그러나 그거에 가장 어울리는 어찌 보면 완벽한 프로페셔널 가수가 저는 이 박진영 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박진영 씨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또 연세대학교 이제 90학번으로 이제 입학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면서 이제 작곡가 겸 이제 작사가이신 우리 김영석 씨 그 밑으로 들어가서 온갖 수발을 들으면서 그 작곡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학업을 병행하면서 엄청난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자기가 그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했던 그런 가수이기도 한 것이죠. 그는 또한 그 대학 시절에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그 김영석 씨 밑에서 배운 작곡 한 곡을 여러 이제 그 프로듀서나 이제 이런 곳에 자신의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서 그 자신의 만든 곡 이런 것을 이제 많이들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아마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박진영 씨를 보면 이제 친근감이 있지만, 초창기에 그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다 보면은 저 사람이 가수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또 독특한 외모와 그 체형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번이 그의 그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인 이수만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한테 이제 자신의 곡을 줬더니 이수만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곡만 달라. 너는 여기에 출연을 하지 말고 그 곡을 나에게 달라. 그 곡만. 그러니까 곡은 이제 완성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수만 씨는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친구를 상품성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곡만 취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진영 씨가 굉장히 불쾌해갖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이제 초에는 그 이제 김원주 씨 같은 이제 그런 귀공자 타입의 가수들이 많았죠. 같은 이제 젊은 세대지만은 박진영 씨와 이제 김원준 씨를 놓고 봤을 때 박진영 씨에 대한 그 외모나 마스크보다는 김원준 씨를 선호했던 그런 이제 가요계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이제 이런 고배를 이제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그러면 직접 무대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발표한 곡이 바로 이제 날 떠나지 마라는 곡을 갖고 가요계에 입문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이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90년대에서 2000년까지는 대표하는 댄스 가수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 또 댄스 가수로서 하면서 음반 판매량도 엄청난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프로듀서로 바뀌어서 후배 양성에 이제 힘을 쓰죠. 그 JYP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면서 엄청난 후배들을 많이 키워내게 됩니다. 특히 걸그룹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년단 팀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발굴해내죠. 지금도 이분은 그 회사에서는 이제 대표직은 내려놓고 사회 이사직을 이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단 하나 지금도 후배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는 모든 권한을 본인이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은 강사 스타일인 거죠. 자신의 어떤 안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의 색깔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방송 연예계에 내보내는 그 색깔만큼은 지독히도 본인의 고집을 갖고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풍채와 어울리지 않는 그 선한 웃음을 보면 참 귀엽기까지도 했던 그런 그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죠. 자, 오늘 우리 박진영 씨의 날 떠나지 마와 허니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지는 너의 모습은 나의 눈물 속에서 점점 더 번져가고 작아지는 너 느낄수록 내 마음속에서 난 커져가고 하지만 난 괜찮아 내 사랑이 떠나는 널
하얀 눈빛 나를 또 바라보았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yeah. 그대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허니지 거기 그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Now everybody party 내게로 걸어오는 그대 날 바라볼 수 없었지 걸어오는 그대의 모습 너무 눈부시 때문이지 이제서야 비로소 나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뜬 거지 거기 그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거기 그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지현 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그의 그 자유로운 영혼과 그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가사 전달력 또 그 시대에 하고 싶었던 어떤 가슴 속에 있던 말들 이런 것들 다 이 작사 작곡에 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지영 씨가 이렇게 작사 작곡한 노래를 잘 들어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그 묘사를 한 그 가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심리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특히 이제 복장에서 막 우비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금식이야 되어 있던 막 남자가 엉덩이를 갖다가 뒤밀어 놓고 막 흔들어대고 이런 거에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던 세대들도 많아서 항의도 많았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시대에는 뭐 방송 금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방송 관계자들도 굉장히 애먹었다 하는 그런 후문이 있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가수 임주리 씨입니다. 이제 네 분의 노래를 너무 경쾌한 곡과 그 강렬한 비트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번에 마지막 순서에는 좀 조용한 트롯 계열 노래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수 임주리 씨 하면 잘 알겠지만 그 단 노래 한 곡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이 노래 한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가 또 일약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는 그런 비운의 가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이 원래는 1979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무명 생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가수들이 뭐 데뷔를 했다고 해서 바로 뜨는 것이 아니고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죠. 그래 79년에 이제 데뷔는 했지만 이 1989년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한 10여 년 이상을 무명으로 보내고 또 사실 이 곡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89년에 나왔지만 아무런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요계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가 갑자기 어느 날 연속곡
OST로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이제 끌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도대체 이 가수가 누군가 막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이제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이분을 섭외해서 미국으로 그 이민 가신 분을 다시 또 국내로 모셔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립스틱 찍기 바로라는 노래가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곡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딱 하나를 갖고 1994년에 서울 가요제에서 트롯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그런 곡이 되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다가 진짜 뭐 돼지 꿈을 꿨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하루아침에 이제 복이 들어오면은 아마 이제 이런 가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도 본인이 그 어떤 재능만큼은 그 자식에게 물려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얼마 전 그 트롯 그 대전에서 그 아들군 재호군이 나와서 그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다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 중반 부분 가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 립스틱 찍기에 바르고를 부른 임줄이라는 것을 밝혀서 거기 그 트롯 심사위원 모든 분들이 다 뭐 동년배이거나 이제 그랬던 분들이니까 깜짝 놀라면서 핏줄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그런 한탄을 하면서 그의 실력을 굉장히 칭찬했던 그런 광경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자, 93년도 그 OST, 연속극 OST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많이 울렸던 노래죠. 마지막 곡으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와 정말 좋았네. 이 두 곡을 임주리 씨의 노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로 임주리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좋은 곡과 좋은 가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리면 이슬이 꼭 이슬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아침에 피었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